근데 10장이라는 말 들었을 때 그게 부담스러우면 저는 안 해야 된다고 봐요. 솔직히 말해서 좀 잔인한 말일 수도 있는데 본인이 잘하는 걸 찾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안녕하세요. 저도 뭐 캐주얼체 좋아하고 나이는 이제 지금 23살? 뭐 다행히 애니메이션 좋아해가지고 네. 그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에서 혹시 고민 있으신지요? 지금 사회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네네. 또 제가 또 문제가 교통공사 지하철에도 야간이 있어가지고 네네. 위아래로 이렇게 도는데 그림을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지 모자가이나 뭐 크로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그게 고민이 많은 것 같죠. 일단은 일본으로 가실 생각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확실히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일본에 가서 정확히 어떤 걸 할지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 한 장이나 뭐 JLPT 뭐 2급 이상 따면은 쉽게 입학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도 그림이니까 애니메이션도 그림의 한 축이니까 네. 뭐 크로키를 많이 연습하는 게 낫나. 일단은 게임 네. 쪽으로 예전에 저희 인터뷰 하신 분이 있어요. 일본 쪽으로 네. 가셔가지고 이제 오드님이라고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 참고사항은 되지 않을까 네, 싶고요. 그래서 그리고 네네. 기본적으로 그림 자체는 기본기를 일단 당연히 중요시합니다. 일본 작가들 제가 트위터나 이런 데서 많이 봤는데 드로잉을 당연히 위주로 많이 하시고요. 혹시 본인의 어떤 그림체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어떤 실사나 이런 것들을 모작을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저는 굳이 뭔가 회사를 가서 할 필요는 없이 우리나라 작가분들 보면은 일본어만 쓰시면서 일본인인 척하면서 한국인인데 그렇게 트위터에서 네, 그런 걸 저거 많이 하시는 거 나더라고요, 많이 네. 그런 거를 조금 노리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일러스트 같은 걸 그리는 걸 좋아하신다면. 왜냐면 일본이 생각보다 땅값도 엄청 세고요. 도쿄 같은 경우는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직구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해서 굳이 거기까지 가서 고생을 해야 되나. 물론 경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게 굳이 아니라면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일본인들을 상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도 미리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도 있잖아요. 아직은 본인이 어떤 네임밸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쌓을 수 있는 활동을 SNS를 통해서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은 해볼 수 있는 거, 지금 해볼 수 있는 거는 하시면서 이제 트위터도 하시고 기본기도 꾸준히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어필을 많이 할까. 그러면 뭐 당연히 픽시브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굳이 회사를 들어가야 돼요? 반반이긴 한데 그래도 진짜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것도 꿈이시구나. 진짜 최종 목표는 감독이기도 해가지고. 그래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한번 해보신 거 어떻습니까? 저 도와주셨던 분이 애니메이터시더라고요. 한국에서 하시는. 근데 뭘 하시냐면 실제로 진짜 유명한 작품들, 일본에서 유명한 작품 있죠. 그런 거를 저는 일본에서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 외주를 주더라고. 아니 귀칼이 난 당연히 일본에서 다 하는 줄 알았지. 모르겠어. 그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쉽진 않을 거예요. 애니가 좀 빡세더라고. 내가 봐도 빡센데 이제 그분은 조금 할만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어요. 옛날만큼 그렇진 않대. 옛날에 막 엄청나게 야근도 많이 시키고 집에 못 가고 막 12시에 들어가려면 왜 벌써 가냐 막 이런 이야기 듣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었어요. 뭐 적어도 예전보다는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 많이 개선이 됐다는 거니까 가려면은 당연히 이제 실력이 좋으셔야겠죠. 그 회사도 당연히 아무나 뽑진 않을 테니까 굳이 일본으로 가셔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아는 지인 그 오드님 같은 경우도 일본에 있다 그냥 오셨거든요. 우리나라가 제일 편해요. 다른 데보다. 기회가 없네 우리나라는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외국인이잖아요. 더 어떻게 보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가신 분들한테도 이야기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했던 말은 어차피 저도 들은 이야기니까. 감사합니다. 시가시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방송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리스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뭔가 그 스멜이 느껴진다. 뭔가 조용한 스멜이 느껴진다. 저는 아리스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그냥 게임 취업 준비하고 있는 네. 사람입니다. 정로 같은 말이긴 한데 사실 네네. 그냥 고민이어가지고. 네네. 1월달 말부터 3월달까지가 이제 사람 뽑는 기간이라고 들어서 그때를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 다니다가 이제 얼마 전에 퇴사를 하게 되어서 그 완전히 다른 회사인가요? 아니면은 완전히 다른 네 다른 쪽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까지 이제 3개월쯤 남았는데 네. 그때까지 포포를 10개는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학원 네네. 선생님이. 네 그렇죠. 참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요즘 꼭 해게임 회사를 가야 되는 어떤 그 이유가 있나요? 제가 그냥 게임도 좋아하고 음. 그쪽으로 계속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네네. 다른 사람은 적어도 20장은 준비하고 되게 여러 가지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장이라고 있어도 사실 10장을 보여주는 거는 가장 본인이 잘하는 것 중에 10장을 뽑았기 때문에 10장으로 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준비를 사실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괜찮은 수준을 10장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도를. 근데 그러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근데 10장이라는 말 들었을 때 그게 부담스러우면 저는 안 해야 된다고 봐요, 솔직히 말해서. 좀 잔인한 말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거는 다른 본인이 잘하는 걸 찾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빡세요. 지금 사람을 진짜 뽑지도 않을 뿐더러 계속 버티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네. 아마 하면서 멘탈 많이 나가고, 제가 학생들도 많이 봤는데 되게 잘하다가 한순간 멘탈이 빠빠빠박 나가더라고요. 나이적인 부분 때문에라도 비교를 많이 당하게 돼요. 왜냐면 뭐 다른 친구들은 이미 정착을 해가지고 뭔가 잘 다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나, 이런 생각부터 해서 되게 많은 압박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더 오래 못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독하게 하셔야 돼요, 하려면은. 10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어떤 뭐 영혼을 불태할 정도의 어떤 각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학원 혹시 얼마나 다니셨어요? 회사 다니면서 쭉 다녔으니까 2, 3년쯤은 이제 다른 학원까지 합해서. 오래 다니셨네. 네. 근데 10장을 못 만들었어요? 괜찮은 수준의 어떤 창작물을 많이 못 건진 거예요? 새로 이제 그림 그리는 법을 더 배우면서 요즘 그리는 게 옛날 거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퇴사하고 나서의 그림부터 10장을 세우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10장 하려니까 급한데 언제 그거 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물론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이제 그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이때 먼저 들긴 하더라고. 일단 회사를 그만두셨으니까 시간적인 부분에서 많이 여유를 줄 거예요. 회사를 그만둔 만큼 다른 시간을 다 할애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람의 집중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 했을 때 오히려 재밌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막상 내가 진득하게 보면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로 핑계 댈 게 없는 거죠. 나는 이제 회사를 안 다니고 있으니까 이것만 올인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고, 실제로 회사에서는 일주일에 하나씩 그립니다, 캐릭터를.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는 아니더라도 2주에 하나 정도로 완성한다고 하면은 한 달에 2장씩 나오니까 한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를 잡고 한번 진득하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근데 2주에 하나씩 하려면 사실 되게 빡세게 해야 돼요. 네. 피드백도 받고 어떤 수준의 느낌을 다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좀 붙잡으면서 이거 저 진짜 포폴로 해야 됩니다, 최대한 도와주세요. 네. 그리고 10장이 나오기 전에 5장 정도가 나왔을 때부터 게임잡에도 올려보세요. 대신 어느 정도 수준은 조금 나오긴 나와야 돼요. 그 다음부터 쭉쭉쭉쭉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 독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딱 10장 만들어야 취업할 수 있다고. 그렇죠. 예. 하지만 저는 물론 당연히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특별한 케이스로 보자면 저는 저희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 한 장 보고 쭉 뽑은 적도 있어요. 한 장만 봤어요, 한 장만. 그때 몇 명 지원했지? 한 50명 지원했거든요. 근데 한 장 그림 한 장 그린 사람 못 봤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그 그림이 너무 좋았어요, 그 하나가.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없진 않았어요. 드로잉한 걸 보여주더라고요. 뭔지 아시겠죠? 근데 드로잉이 괜찮았습니다. 기본기가 괜찮았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기본기 것도 많이 보시고, 풋볼에도 기본기를 하나 정도는 넣으셔도 좋지 않을까. 물론 선생님에 따라서 그거를 하라고 하는 분도 있고 하지 말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의 말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분을 믿고 조금 따라주세요. 예. 네, 또 다른 거 질문 있으실까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뭐 진득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잘은 몰라서 이제 들은 이야기긴 한데 1월에서 3월까지가 끝나면은 많이 사람을 안 뽑는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조금 있긴 해요. 이제 큰 회사들이 그때 조금 많이 투자를 많이 받고 나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그 시간대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별로 연연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 큰 회사가 아니고 오히려 중소기업도 되게 많고 괜찮은 회사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때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저는 안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때가 조금 더 많이 뽑는다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걱정은 너무 하지 마세요. 우리 회사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누가 그만둬도 그래서 한 명이 필요해. 근데 뽑아야죠. 해서 그때 딱 뽑고. 다 달라요, 그때마다. 너무 나가거나 아니면 어떤 투자를 받아서 빨리빨리 그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람을 더 뽑고, 그냥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뽑는 거예요. 그냥 뭐 필요에 의해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물론 이제 그때 뭐 더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10장이어서 네네네. 잠깐만. 맞아요. 자, 그러면은 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거를 활용을 하세요. 그때 사람을 많이 뽑는 거 맞거든요, 확실히.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대로 된 거를 4장만 그려보자. 예. 그렇게 목표를 일단 갖고 한번 해보세요. 아, 네네, 그 정도. 10장까지는 저는 힘들 것 같고, 그거는 하나만 하거든요. 10장 빨리 하려고 애매하게 하는 거는. 예,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 생각하신 부분은 아마 우리 아리스님이 생각하신 부분이 맞을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게 필요하지 애매한 거 10장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있어요. 제대로 된 걸 한 5장 정도는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더 흐르더라도 그거를 꾸준히 계속 상기하면서 벽에다가 크게 써놔요. 5장 언제까지 5장을 하겠다.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짜느냐 정확하게 분별을 하세요. 지금부터 2월까지는 3개월이 남았으니까 3주 정도로 해가지고 짝짝짝짝 한 장씩 하겠다. 그리고 그 목표를 정한 다음에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스케치하고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컬러링하고 대충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알죠? 3주를 딱 잡고 네. 나서 하면은 충분히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확실하게 정해놓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절대로 어기지 마세요. 네.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약간 쉬는 텀 살짝 놓고 내가 개인 공부하는 시간도 조금 가지는 게 좋아요. 왜냐면 계속 기본기 훈련이나 이런 건 꾸준히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조금 먼저 계획표를 좀 짜보시고 하면은 이게 훨씬 좀 달라질 겁니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서 하면은 훨씬 더 조금 빨리 되고 집중도 잘 되잖아요. 물론 스트레스는 받지만. 네. 근데 필요한 스트레스예요. 지금 그거는. 요새가 좀 페나트가 많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음. 그것 중에서 뭐 집어넣어도 되는 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진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오버워치를 한다? 오버워치에 나온 캐릭터를 조금 다른 컨셉, 내가 원하는 어떤 이벤트 때 나오지 못한 캐릭터를 내가 스스로 한번 완성해 보겠다 해서 그리는 컨셉 아트 같은 거는 괜찮아요. 캐릭터는 맞는데 복장은 완전히 다르게 한 거 있죠. 송하나 이제 한복 버전, 이거 한복 나오기 전에 제가 그린 거거든요. 나중에 진짜로 한복이 나오긴 했어요. 완전히 다른 디자인이긴 한데 이런 거는 나쁘지 않죠. 왜냐면은 기존에 있는 거에서 다른 디자인이 나왔고 오히려 아 이런 컨셉으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거 많이 그리거든요. 회사에서도 이런 크리스마스 이벤트 할 때 이거를 복장을 꾸며 보시오. 근데 완전히 똑같은 디자인 있죠. 그냥 뭐 빛만 다르게 하거나 동세 다르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도움이 안 돼요. 일단은 가면은 무기나 NPC나 이런 것도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지 못합니다. 이제 메인 원화가들이 하기 싫은 것들을 많이 도맡아서 하게 돼요. 무기 같은 거 많이 하게 되고 몬스터 같은 거, RPG 같은 경우는 몬스터를 많이 그리게 되고요. 그냥 그렇다고 막 배경을 시키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이거 하는 것처럼 배경을 시키거나 UI를 시키거나 그러진 않고 UI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 있는 그런 리소스 같은 거는 UI 팀에다가 보조적으로 좀 주기도 합니다. 그런 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고 저 같은 거는 몬스터를 그린 사람을 뽑았어요. 항상. 왜냐면 그 괴물을 되게 많이 그리게 되거든요. 게임에 들어가는 그 괴물들이 전부 다 사람이 아무튼 디자인한 거예요.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그립니다. 포트폴리오에 한 장 정도는 추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캐주얼 쪽도 몬스터를 음. 그렇게 하는지요? 캐주얼 같은 경우는 어떤 장르에 따라서 달라요. 약간 서브컬처 정도라고 하시면은 그걸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니케에 나오는 그런 몬스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나오긴 하죠. 근데 몬스터가 아예 등장하지 않지는 않잖아요. 어떤 게임이든 간에 적 세력이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기계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적들이고 어떻게 보면 몬스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아무튼 누군가 해야 되는데 보통 신입들이 많이 그걸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 정도는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아닌 것도 그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고민 상담 여기까지 할게요. 아, 예,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아, 예, 네, 나중에 또 놀러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